88년생 여성 유튜버가 이 사건의 영상을 게시를 하면서 소스뮤직이 미성년자였던 뉴진스 멤버에게 나이에 맞지 않는 섹시한 컨셉트를 강요한 것처럼 묘사를 했다. 집단적으로 뉴진스를 따돌리고 하이브는 아일리 뉴진스를 표절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영상을 자, 이번에는 하이브와 빌리프랩, 소스뮤직에서 한 유튜버를 소송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하이브와 소스뮤직, 빌리프랩에서 지속적으로 르세르팜과 아일릿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사 소송이었는데 무려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 판결 자체에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확정 판결이 됐다. 그래서 이 유튜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어쨌든 하이브 측에서도 이유가 있으니까 소송을 진행한 거잖아요. 이제 봤더니 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 자체가 여성 유튜버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 년생이죠? 88년생입니다. 88년생 여성 유튜버가 이 사건의 영상을 게시를 하면서 소스뮤직이 미성년자였던 뉴진스 멤버에게 나이에 맞지 않는 섹시한 컨셉트를 강요한 것처럼 묘사를 했다. 또한 빌리프랩과 하이브, 소스가 집단적으로 뉴진스를 따돌리고 하이브는 다른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아일리 뉴진스를 표절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이브와 소스뮤직 그리고 빌리프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인데 솔직히 뭐 한동안 실제로 르세라핌 멤버들이나 아일리 멤버들이 뭐 뉴진스 멤버들을 괴롭혔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너무 한 번 나온 얘기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무성해지고 봤다, 들었다 뭐 이런 온갖 루머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유튜버, 이런 롱폼이든 쇼폼이든 계속해서 생성해지니까 그냥 그게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사실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런 쇼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봤죠. 그래서 진짜 광풍이었거든요. 제 방송에서도 항상 오면은 뭐 친일 논란 해명해, 다놀드 해명해.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실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더라 이것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또 되게 막 정리가 돼요. 멘트들이 너무 듣다 보면 이거 진짜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찰나의 영상이나 찰나의 분위기만 담아서 이게 했다. 그게 쇼폼의 약간 또 안 좋은 점이죠. 네, 진짜. 어쨌든 하이브나 뭐 빌리프랩, 소스뮤직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 여성 유튜버도 반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본인은 좀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나 말고 자기 말고도 유튜버라면 이 정도는 게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개인의 아주 지극히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인데 대기업이 나를 몰아세운다?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반박도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나는 일개 유튜버일 뿐이다. 하이브와 빌리프랩은 거대 기업 아니냐. 그렇죠. 일개 유튜버가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인데 실제로 이런 대기업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거대 기업의 어떤 신뢰나 뭐 돈적인 부분이나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축소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고요. 뭐 수백만 조회수가 나왔었고 굉장히 31개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사실 르세레팜과 아일리 멤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진 한편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들. 이게 사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하이브가 때려 맞았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뭐 큰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사들 꽉 잡고 있나요? 하이브가요? 아니 뭐 제가 무슨 웃는 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아닙니다. 뭐 그런 꽉 잡고 어쩌고 뭐 돈으로 주고 이렇게 지구다 펴고 이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일원들을 보면 그냥 정말 기자들한테 어떻게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취재를 위해서 정말 다들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하이브와 막 유착관계? 어도어에서 돈을 완전히 살포해가지고 막 한국 언론을 잡아 놓은 것처럼 그랬으면 이렇게 안 쳐맞았겠지. 나도 그렇게 안 살지 그랬으면. 그러면 한국 기자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차도 다 바꾸고. 그럼요. 집도 좋은 집 살아야 되는 건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살펴봤더니 이 유튜버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이브, 소스, 빌리프랩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용이 훼손됐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이렇다라고 판결 내린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네. 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와, 대표적인 진짜? 내용들만 좀 살펴봤습니다. 네. 미니진이 기자회견에서 아일리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른이 문제지라고 발언하는 이 영상을 4초간 재생한 이후에 뉴진스 카핏 논란이라는 문구와 함께 뉴진스와 안무와 광고를 비교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짜깁기를 하면서 사실 1, 2초, 스토리텔링을 한 거잖아요. 2, 이게. 3초 정도는 굉장히 짤막하니까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기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획력이 좋은데 딴 일을 하지 좀. 실질적으로 아일릿과 뉴진스의 음악이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초반에는 컨셉 티징 콘텐츠라든지 그런 뭐 트레일러라든지 비주얼 그런 콘텐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둘만 놓고 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죠. 근데 과연 이 둘뿐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유사한 걸그룹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진스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애초에 일본의 어떤 걸그룹이라든지 많이 비교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좀 과정인 것 같아요, 초반에. 아이돌 시장, 걸그룹 그치.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따져도 유사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찰나의 영상만 잘라서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거든요. 진짜 없다니까요. 두 번째는 뉴진스 따라한 아일릿 빼박 증거 나옴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 상단에는 뉴 백긴 아일릿 증거 입수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눈에 딱 가고 후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도 문장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처럼 그런가? 이제 이렇게 되죠.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요. 영상 중반부에는 국감에서 표절 인정된 안무라는 자막이 삽입된 채로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잘 만드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그 밖의 표절 의혹 자료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뉴진스와 아일릿을 비교하는 내용을 올렸다. 지속적으로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일릿에 대해서 표절 아이돌이다. 그래, 약간 그치. 이렇게 프레임을 계속 씌워가는 거예요. 낙인 찍기. 진짜. 그러니까 잠깐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비슷하네? 응. 닮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여성 유튜버가 그와 유사한 취지의 영상을 수회 게시한 점, 이 영상에서 이 여성 유튜버가 기재한 문구의 표현 방식 등에 비춰서 볼 때 이 여성 유튜버는 이 영상들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국정감사에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이 내용이 표절이 인정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중들이 인식하게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하지 않고 했어 이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라는 거를 이제 깐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유튜버가 사실 취재나 혹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진짜 표절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치. 그 자료를 입수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법원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가 바로 기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조차도 빌리프랩과 미니진 사이에 표절 공방이 있다는 기사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무슨 안무를 베꼈다느니 표절이 인정됐다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이슈를 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니진 씨는 정당했다. 그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니진 씨의 소송을 통해서 표절이 인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니진 씨는 회사의 대표로서 부모님들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바 모회사인 하이브에 내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확인해달라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지 표절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한이의 무시의 사건이 다시 나옵니다. 네, 이 멤버 우리 한이 씨가 아일릿의 매니저가 유진스 멤버를 무시하라고 말했다는 걸 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사건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예. 진짜 이거야말로 국정감사까지 가가지고서는 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에 관해서 유튜버는 한이의 라이브 영상을 그대로 다시 게시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도 적시하였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영상을 난 그냥 틀었을 뿐인데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인용해서 그냥 틀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로 내가 적시한 건 아니다. 네. 근데 너무 좀 비겁하네. 자꾸 자기가 했을 땐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따져본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그래, 네 말이 100번 맞다고 치더라도 이 영상 뒷부분에서 뉴진스의 다른 mem버가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가 그 팀의 멤버에게 한이를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대 영상을 더함으로 인해서 그치. 명확한 사실을 대중들에게 적시했다. 근데 그 사실이 진짜 팩트냐?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말장난 같아가지고 참 법원도 머리 아프겠다. 그러니까 아일리스의 매니저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이 지금 보니까 제목 자체도 또 아예 영상 상단에는 한이가 당한 하이브 따돌림. 아예 이렇게 기재를 해버리면 이게 마치 진짜 이 무시하라고 말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따돌렸다라는 내용도 그렇고 사실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나하나 따서 제 3자가 발언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 놓고서 나는 사실 적시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틀었다. 있는 그대로 내용 틀려면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죠. 틀어야죠. 이 짜집기가 이렇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이 유튜버가 하이브 측이 뉴진스 멤버를 따돌렸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볼 때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네. 또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민사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판결문이 나왔었는데 그 판결문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뉴진스 멤버인 한이가 아일린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무시해라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도. 네, 모르죠. 근데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한이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한이양조차도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민사소송 진행 당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민희진 씨와 한이 간의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이양이 직접적으로 들었다 혹은 확실히 있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런 거니? 무시했던 거니? 라는 민희진 씨의 카톡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제출됐느냐? 민희진 씨로부터 제출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하이브 측,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 측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료를 준다고? 그래서 실수로 나왔던 그러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판결문을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중들의 뇌리 속에는 사실 이미 뭐 그냥 그랬대 그런 게 돼버린 거잖아요. 무시의 사건이 맞아, 있었잖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맞아. 사실 안무랑금 우리에게는 타이틀만 중요하다. 더 이상 뒤는 안 궁금해요. 그냥 무시의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하이브 임원영 보고서라는 내용 문구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 내부 문건 중에 다른 회사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맞아. 발췌되는 영상을 자막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 자체가 익명화된 문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는 임의로 수정해서 또. 짜깁기해서 편집해놓고 아이고. 이 문건은 하이브 내부 보고서였단 말이에요. 원고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볼 것인데 시청자로서는 이 문건이 마치 하이브의 공식적인 그쵸. 문건이라고 야, 근데 이걸 이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진짜 하나 봐요. 뭔가 딱 그렇게 박혀 있거나 그러면. 지금 이제 한이의 사건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기억나는 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억나시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게. 하이브 문건도 똑같아요. 맞아. 이 내용들이 공식적인 문건이 아닌데다가 익명화돼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가지고 맞아. 대대적으로 공개해서 마치 하이브의 공식적인 문서인 양. 사실 이 재판부의 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다. 내부 보고서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마치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대대적인 공식적인 문건인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 재판부를 통해서 이 그래도, 모든 내용들이 밝혀진 게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유튜버는 그와 같은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을 깐 거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되게 뭐 다양하게 했네. 그렇죠? 바빴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방금 얘기한 대로 한이 얘기에다가 이 르세라핌도 또 등장하네요. 하이브 대 어도어 기획력의 차이가 느껴지는 같은 컨셉. 르세라핌이랑 뉴진스도 또 갖다 붙었어요. 아일리가 르세라핌을 뉴진스 또는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서 실력을 비하하고 아일릿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라이브 미숙한 상태로 데뷔했다라는 또 자막도 넣고 아일릿의 무대 영상에다가 유아퇴행이라는 또 그런 또 자극적인 단어를 넣어가지고 뭔가 비하 발언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낙인을 찍어내네요. 잘하네. 근데 후킹하게 잘하네. 나 진짜 이게 나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 7개월 동안 31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원고 소속 가수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결과적으로 2024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이 채널의 구독자는 78,500명으로 이르고 이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의 조회수는 적게는 10만 단위, 많게는 800만 회에 달했다. 좋아요 역시 1만에서 15만 회를 기록했으며 확산 전파가 매우 쉬운 유튜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영상은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어쨌든 이 유튜버는 난 영상과의 어떤 의도가 전혀 없다.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난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러기엔 지금 조회수라든지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난데 이게 법원이 근데 이런 걸 보고서는 그냥 믿어주진 않잖아.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다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1,5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아니 자기가 되게 혼자 약자고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끊임없이.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인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계속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이 유튜버는 이 사건 각 영상을 아무 의도 없이 게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일리시나 르세라핌이 뉴진스 또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하이브가 미니진에 비해서 뉴진스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는 등 원고 또는 소속 가수들을 비방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좀 짚었습니다. 특히나 그 해당 영상들의 댓글들도 굉장히 정말 나빠요. 하이브와 하이브 소속 가수들에게 부정적으로 달린단 말이에요. 판을 깔아줬잖아 결국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상의 게시가 하이브, 소스뮤직, 빌리프랩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800만 조회수가 나오면 당연하죠.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본인은 엄청나게 수익 창출을 또 했잖아요. 돈을 또 말도 안 되게 벌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나는 일개 유튜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브와 하이브 소속 레이블 가수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했던 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채널의 구독자 수나 이 사건 영상의 조회수 등을 비춰서 보면 이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 아일리, 르세라핌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영업 활동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라면서 1,500만 원을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다 받을 생각은 없었겠지만 3억에 대한 1,500 판결. 1,500이라도 나온 거는 대단한 거예요? 일단 이게 정말 당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억을 소송당한다. 그럼 변호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변호사를 구할 때 민사소송에서는 승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방어 금액에 진짜 싸게 6%를 6%? 변호사한테 줘야 돼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3억을 전부 다 방어해줬어요. 네. 그 6%를 하면 얼마일까요? 1,800만 원이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1,800만 원을 수임료와 별개를 줘야 돼요. 아, 내가 안 내게 해줬으니까 센데?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는 3억이잖아요. 네. 1,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잖아요. 네. 그럼 2억 8,500만 원을 방어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2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승소 비용을 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야, 근데 저 하이브 쪽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하이브죠. 크게 하이브라고 치면 그래도 또 한 거네요, 어쨌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광풍이 일었었다니까요. 그치. 지금 다놀드 영상 올린 거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참 정말 그렇게 수많은 유튜버들이 많은데 참 이분은 어쨌든 딱 지금 한 명이 특정 지어졌다는 자체가 지금 상징적인 이슈가 된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도? 일단은 두 번째 내용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이렇게 특정돼서 돈을 내게 됐잖아요. 근데 하이브 측에서도 항소를 안 했어요. 왜냐? 이 친구가 메인이 아니라는 걸 그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2024년 4월 이후에 엄청난 광풍과 같은 공격을 받으면서 이 유튜버들과 이 악의적인 바이럴로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신원을 특정해서 소송을 한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큰 회사, 패스트뷰 같은 회사가 걸렸단 말이에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판례를 명확하게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진행하는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이브도 소속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악문 거죠. 그쵸. 하긴 해야죠. 근데 참 잘했네요. 어쨌든. 근데 이 유튜버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독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유튜버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확인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굉장히 대담하게도 좀 바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신의 채널에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얼굴 그리고 자신의 뭐 인스타그램에까지 자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번 돈을 근데 토해내거나 그러진 않죠. 어쨌든 다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뭔 문제냐? 과거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이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그냥 민사 소송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또 이 민사 소송의 자료를 통해서 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근데 형사 고소에서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부정수익 환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우와. 법률 전문가. 업계에서 좀 유진스 사태 좀 어떻게 보고 있었나요? 다들 이제 초반에는 좀 안타까워했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소녀들, 이 아이 멤버들이 지금 한창 활동해야 될 이 시기에 올스톱돼서 모든 걸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다른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멤버들이 직접 나선 뭐 영상 기자회견 같은 거나 그러니까 또 직접 대면해서 가진 기자회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행보들이 사실 좀 좋게 보이진 않았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아까 얘기한 우리 민희진 씨가 뭐 사주를 했든 아니면은 정말 민희진 씨에 대한 그 동경의 마음으로 본인들이 으쌰으쌰 했든 간에 정서상 우리나라 정서상 뭔가 이 멤버들끼리 막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은 조금은 어긋났던 것 같아요. 이 정서 대중적 정서와는. 근데 어쨌든 다시 왔잖아요. 이제 몇 명이죠? 3명으로 가나 그러면? 지금 4명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3명인데 2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네. 명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죠. 그치. 한 명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인데 아니, 지금 1월 달부터 4월 그러니까 달 벌써 이게 몇 달이야 이것만 해도. 뉴진스 멤버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빵은 할 것 같아요. 기본빵. 근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엔 좋은 음악과 또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더라도 당장엔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그 진정성만 보여준다면 또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이브가 워낙 진짜 돈맛이라고 하나요? 네. 대대적으로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색깔이나 뽑아내는 방식 그쵸. 그리고 홍보나 네. 그리고 노래에 대해서 푸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이제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제 뉴진스는 이전의 자신들과의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전의 뉴진스를 기억할 테니까.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을지는 봐야 알겠죠. 근데 사실 이제 복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힘든 골치 아픈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많죠.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 뉴진스 멤버들과 타 멤버들 간에 사실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 상황도. 의도치 않게. 근데 이제 멤버들은 오케이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가족들이 지켜볼 수가 있느냐. 사실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두 번째는 뉴진스 멤버들이 2024년 11월부터 거의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습니다. 거의 뭐 1년 그랬구나. 7개월 정도 됐는데 네. 문제 뭐냐. 이렇게 1년 7개월을 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다가 이 1년 7개월가 딱 끊기잖아요? 그럼 생활이 어려워져. 그래도 벌어놓은 게 아니 우리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보다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 뭐냐? 본인의 생활 수준을 고정 지출이 이제 맞춰놓습니다. 높아진다?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데 그 고정 지출이 결국은 고정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지, 수익이. 그렇지. 그러면 이 내용들 다 마이너스가 돼요. 버티기 쉽죠. 그러면 이제 요번을 좀 계기로 다시 한번 도끼도 좀 품고 좀 더 강인해져서 돌아오면 난 근데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째 그럼 개인적으로 민지 양이 복귀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진스로? 네. 그래도 와야죠. 좀 약간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상징적인 존재. 네. 저는 솔직히 기자회견 때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멤버들만 했던 기자회견 때 직접 가셨죠. 저는 그때는 못 갔었어요. 저는 이제 그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멤버들을 엄청 생각해서 질문들도 진짜 순화해가지고 정말 막 어르고 달래듯이 질문을 했는데 멤버들은 뭐 그때 뭐였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희 나갈 겁니다. 오늘부로 뭐 지금부로 어도와는 끝입니다. 계속 그 말만 강조를 하니까 답답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인 체제도 충분히 훌륭하고 아 그래요? 2인 체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인 체제까지 갔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1,500만 원 지급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시작이다. 그래 맞아요. 이제 이게 유튜버들 채널 지워야 삭제한다고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증거 확보 다 다 했겠지. 했죠. 그죠? 디스커버리 제도가 참 무서워요. 그럼. 특히나 하이브 같이 돈 많은 회사들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변호사비 안 아끼고 다 쏘니까. 그치. 근데 거꾸로 이 여성 유튜버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 3억 소송 당했죠. 변호사 구해야 되죠. 승소 비용 돈 줘야 되죠. 그 다음에 1,500만 원 물어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낙인이 지켜가지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하는 걸 왜 하냐고요, 사실. 돈맛 초반에 약간 땡겨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향후에도 뉴진스 관련된 이슈, 그 소송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지면 네.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오늘 뭐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왔다는 자체가 지금 좀 신기하긴 한데 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약간 제가 그 이진호님을 하이에나 같이 무는 심정으로도 은근히 또 제가 이렇게 약간 뽑아낼 것도 잘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다면 엔터예나로 찾아와서 따로 연락 주세요. PR 홍보를 또 하시네. 많이 엔터 예나 많이 있죠. 엔터 예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